여러분 살면서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길을 걷는데 발치에 웬 돈다발이 툭 하고 떨어져 있다거나 텅 빈 지하철 좌석에 누군가 놓고 내린 지갑이 두툼하다거나 하는 그런 상상이요. 저한테는 그게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햇살이 따갑고 가장 무료했던 어느 평일 오후,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야 말았죠. 저는 그냥 정말 평소처럼 점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머릿속도 복잡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애들 학원비 걱정에 아내 얼굴 보기도 미안한 뭐 그런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에휴, 담배나 한 대 피우고 들어가자 하고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키는데 벤치 바로 밑 제 발 옆에 아주 낡고 시커먼 서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십 년은 썼을 법한 손잡이는 반질반질 달아있고 모서리는 다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온 그런 가방이었죠. 처음엔 웬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혹시나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 경찰서에 갖다줘야 하나 고민하며 혹시나 신분증이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가방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를 딸깍하고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쪼가리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지에 둘둘 말린 뭉치들이 가방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 손이 벌벌 떨리는 걸 느끼면서 그중 한 뭉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세상에 신사임당 할머니가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고 계시더군요. 5만 원권 지폐가 그것도 은행에서 갓 찾은 것처럼 빳빳한 신권이 고무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가방 안을 가득 채운 돈 뭉치들을 보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림잡아도 이건 몇백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죠. 나중에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정확히 1억 원이었습니다. 현금 1억. 제 평생 통장에 한 번도 찍혀본 적 없는, 꿈에서도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들고 그냥 튀어버릴까? CCTV는 없나? 이걸로 당장 급한 빚부터 갚고 대출금도 정리하고 아내한테 명품 가방도 하나 사주고 아이들 학원도 더 좋은 데로 보내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미 그 돈으로 빌딩을 세웠다 부수기를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침이 꿀꺽 넘어갔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달아빠진 가방 한쪽 구석에 삐져나온 낡은 손수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할머니들이 쓸 법한 그런 손수건이었죠.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이 돈을 잃어버리고 지금쯤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주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일 수도 있고 자식 수술비로 어렵게 마련한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뜨거웠던 제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하시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닫고 마치 제 것인 양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낀 채 곧장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혹시 누가 와서 다시 뺏어갈까봐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경찰서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젊은 경찰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한 경찰들은 더 놀라더군요.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 신상 정보를 적고 지장을 찍는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잘한 일이겠지. 그래, 잘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힘든 일이 계속됐고 제 통장 잔고도 변함이 없었죠. 가끔 그때 그 돈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가방 주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저를 꼭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당연히 사례금 같은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는 직접 듣고 싶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약속 장소인 경찰서에서 저는 그 돈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 많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아주 기품 있는 노신사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군요.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평생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주운 1억 원은 그분이 평생을 바쳐 만든 가구들을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나라에서 몇 분 남지 않은 전통 짜맞춤 가구의 명장이셨던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나무만 만지며 살아오셨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작업을 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줄 작은 공방 겸 학교를 짓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인출했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행을 나섰다가 공원을 잠시 거닐다 깜빡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평생의 꿈이 우리 전통의 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식사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돈을 돌려주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명장님께서 저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례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시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했던 제안을 하셨죠.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사례금 대신 제 마지막 제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오래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기를 좋아했고 특히 나무의 질감과 향기를 사랑해서 가구 만드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꿈을 접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죠. 그저 취미로 가끔 작은 가구나 만들며 마음을 달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의 우상이자 존경에 마지 않던 이제는 전설로만 남은 그 명장께서 제게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장님은 제 손을 유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찾아준 사람의 고마운 마음만 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만지고도 흔들리지 않을 정직한 마음과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직한 손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과 신의는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선생님의 그 정직한 마음이라면 내 평생의 기술을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보다 더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기술을 통째로 제게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건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저는 그날 돈보다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꿈을 주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알려줄 스승을 만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명장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제자가 되어 매일 나무를 만지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바보 같다고 1억을 걷어찼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그날 주운 것은 돈 가방이 아니라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양심을 지킨 대가는 수천만 원의 사례금이 아니라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제2의 인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